사실 그 정도가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 10개 대학 좀 수시 쓰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쭈루룩 그 라인은 중앙대, 경희대까지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선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 경희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미호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얼굴을 못 보셔서 뭐 설명회 요즘 영상 하니까 그러네. 뭐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뭐 저는 강동우라고 하고 네. 닉네임으로 이제 로미오라는 저는 네. 토토로예요. 이번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수시를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내신 기준선. 네. 이 제목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함축돼 네,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이게 네. 복잡한데 네. 뭐 일단 처음에부터 말씀드리면 뭐 자료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갑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뭐 PPT 제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만든 네.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사실은 이제 현재 디스플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강남이나 네. 서초, 맞아요. 송파 이제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 단순히 이제 내신이 안 나오면 이제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간다. 이 생각은 사실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강남, 서초, 송파 학생들이 이제 보통 내신보다는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조금 이제 버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사실 안 나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나오는 척? 네. 이제 그런 나오는 척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내신이랑 네. 모의고사만 두고 판단할 수는 없고 네. 모의고사가 이제 내신보다 확실히 잘 나오냐. 네. 사실 비슷하면은 개인적으로 비슷하면은 네. 같이 좀 들고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게 다예요? 좀 힘들긴 한데 네. 좀 힘들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모의고사 좀 왜냐하면 이제 고2 때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네. 고2 때 많이 판단하는데 비슷하면 사실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3 때 생각보다 모의고사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기준선이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뭐 고1 때 내신이 완전 안 나왔다고 무조건 정시로 간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료 화면에도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랑 이제 또 눈높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랑 내신이 좀 안 나와도 나는 예를 들어서 의대 아니면 안 가. 눈높이가. 그러면 사실 뭐 내신이 뭐 2등급 때 수시 쓸 수 있는 내신인데 수시 학종을 쓸 수 있는 내신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별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세 개를 복합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준선을 일단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말씀드려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대 약대, 소위 말하는 메디컬 쪽, 의학학 쪽은 이제 수시 쓸 때 이제 어떤 정도 필요하냐. 네.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학종 교과 기준으로 네. 논술을 빼고 학종 교과 기준으로 네. 2등급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달면 안 된다. 이자가 딱 2.0, 2점 초반은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2점대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고1, 2분들, 네. 고3 분들 이미 사실 알아요. 고1, 2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2등급 때 사실 중반이 넘어가면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전사고나 가고 같은 특수한 학교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해서 이제 확실히 쉽게 해서 1등급 대가 아닌데, 1등급 대가 아닌데 무조건 나는 예를 들어 의대가 목표다. 이러면은 이제 수시 학종 교과는 좀 힘드니까 뭐 정시로 이제 준비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대 약대에서 이제 교과 전형 학종은 참고로 이제 뭐 성적 반영 교과가 전 교과를 보잖아요. 네. 전 교과 보는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많이 생각하시는 국수 0가나 국수 0, 4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작년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제대요? 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보고 이제 영어를 안 보고 이제 과학 교과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안 보고. 영어는 안 보고 교과를 볼 때. 네.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밑에 뭐 충남대 이런 데는 뭐 국수 영사가 한국사 기술과정 뭐 제2고 한문까지 지금 다 보잖아요. 정관목. 네, 정답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의학학 수시 지원 쓸 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수 영가 소위 말하는 주요 과목이랑 이제 뭐 전 과목 교과를 이제 따졌을 때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학 수시를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정도 꼭 따져서 고2 때 정도에 꼭 따져서 조금 이제 계산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건 뭐예요? 1등급, 3등급, 9.7점. 이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소선님께 질문하셨으니 답변을 드리면 과목이 예를 들어서 국어랑 수학 2개만 있다 가정하면은 2개만 있다 가정하면은 국어 1등급 나오고 수학 3등급 나오거나 국어 2등급 나오고 수학 2등급 나오고가 원래 평균 등급으로는 같잖아요. 2로 같은데 이게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예시로 든 학교는 보시면 1, 3등급이면 9.7로 들어가고 9.7점 들어가고 2면 9.8점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이어도 후자가 더 높은 거죠. 환산 점수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고3 때 좀, 왜냐면 아직 이제 고2 때는 이제 내신 학정이 아니니까 고3 때 조금 따져야 되는 거긴 한데 평균 등급이 같아도
그 대학식으로는 항상 점수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일단 필요하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준선은 네. 소위 말해서 학종을 좀 잡고 가야 되는 내신 기준선은 이제 문과랑 이과랑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두 개를 들고 왔는데 네. 예, 기본적으로는 고대 이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을 이제 지원이 가능한 내신인가를 네. 조금 이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좀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모르신 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이 학교를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를 밑으로 쓴다고 내신이 엄청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쓰는 내신이랑 네. 중앙대, 경희대 학종 쓰는 내신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는 최저가 있잖아요. 네. 고대 학종에 최저가 있고 뭐 중앙, 경희, 지금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면접이 있고 없고도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좀 이제 전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대 일반전 학업 우수형을 쓸 수 있어야 네. 소위 말하는 밑에 라인인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중앙, 경희대를 쓸 수가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종을 네, 네, 쓸 수 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 10개 대학 좀 쓰기 어려워지는 거죠. 네. 고대 하고가 안 되면 네. 쭈루룩 그 라인은 네, 중앙대, 안 돼요. 경희대까지는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선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 경희가 아니라 네. 이제 고려대로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실 때 이제 네. 특히 고이분들은 재학 중이신 학교에서 이제 고대 입별이 한 몇 등까지 되는지도 확인하셔서 네, 한번 학종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제가 자료 화면으로 드린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고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입학 설명회 설명했대 이제 입시 결과를 공개를 했죠. 그 자료인데 이거는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상위 70% 컷이라는 게 학교가 섞여 있거든요. 이제 전사고랑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D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 낮을 수 있다는 낮을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 인문 같은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중어 중문학과 3.57, 노원 논문 3.2, 뭐 이제 1호 일문 네. 3.39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고 컷이냐?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 학교에 약간 입결 보시는 게 좀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조금 작년 거또 리뷰를 하면은 인문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내신 등급 컷이 그 네. 재작년에 비해서 네. 뭐 왜인지는 아시죠? 이제 통합 수학 때문에 이제 고대가 최저 맞추기 네, 어려워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재작년 거랑 작년 거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네.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밑에 이제 자연 보시면은 네, 다음 장에 네. 자연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서 내신 컷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상위 70 컷이 그 네. 이유는 이제 학종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크죠. 통합 수학이 되면서 네, 네. 이제 최저 등급 맞추기가 좀 쉬워진 소위 말하는 4, 8 맞추기 좀 쉬워진 네. 그런 이제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좀 내신은 컷은 올라. 내신 컷이 높아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인문 자연 나눠서 네. 체크를 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고 참고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고2 분들은 네. 2024부터는 지금 이제 인문이 최저가 완화됩니다. 고대가 네. 최저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내신 컷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2024요. 2024 지금 영상 혹시 보신 고2 분들 네. 고2 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기준선으로 이제 3등급, 4등급 학생들, 3등급, 4등급 학생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드리면은 네. 이것도 사실 이제 고3 분들이랑 고2 분들의 조금 기준선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내놓은 이제 경희대 이제 논술 우수자 입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경희대가 논술에서도 조금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주요 대학 중에서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잘 안 보이시면 경희대 입학처 가셔서 입학 통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잘 안 보이시면 보시면은 거기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5가 이제 합격생 내신이고 요거요? 네, 동그라미 네, 5가 네, 합격생 네. 내신이고 네. 무수한 빨간색 네. 이제 불합격 아하. 불합격 표본들이에요. 아. 이제 불합격 표본들인데 네. 지금 이제 대략 보시면은 사실 이제 4등급 아래부터는 점점 이제 합격생들이 좀 적어져요. 네. 여기가 4고 여기가 5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 붙는 학생들도 이제 뭐 물론 3, 4등급이 조금 더 이제 논술을 잘 써서 당연히 붙는 이제 케이스들 많지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아래가 조금 감점이 있거든요. 네. 논술에서 갑자기 커지는 갑자기 거죠. 좀 감점이 네.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논술 쓸 때도 이제 제가 기준선으로 4등급 정도. 이거는 뭐 인문 자연 동일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네. 다르지 않고 4등급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근데 또 참고로 내년 고2 때 고2 2024 입시 때는 경희대가 또 이제 내신 안 봅니다. 논술 100이에요, 논술 100.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가 논술에서 내신을 보는 학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을 쓴다고 해도 주요 교과 정도만 내신 공부를 해서 네. 4등급 정도는 관리를 하는 거를 보통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근데 네. 이 논술 전형이요. 네.
주력해도 될 만한 볼륨이 나와요. 사실은 최근은 이제 최근은 사실 논술 인원도 많이 줄면서 이제 논술을 이제 많이 주력으로 삼기는 좀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겠지만 정시를 주력으로 하고 약간 소위 말해 보조적인 측면, 보조적인 측면에서 논술도 같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또 정시만 대비하고 수시를 아예 영장 쓸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신 4등급 정도까지는 하고 정시를 같이 이제 3, 4등급이면은 논술을 쓰되 감점폭이 큰 지점을 잘 파악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조금 그 정도 안쪽에는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번이 메디칼이었고 2번이 학종 기준으로 고대를 잡아야 되는 거고 3번이 3, 4등급이 논술을 지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개 정리. 그래서 기준서는 그 3개로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번 끝. 네. 자, 그러면 2번. 2023의 정시에서도 역시 교차 지원이 핫 이슈가 되겠죠? 뭐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2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사라고 말씀드리면 제2사. 아, 제2사. 네, 제2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제2사에서 원래 의대 이제 작년 정시에 2월을 147명이 된다고 잡았었어요. 잡았었는데 실제 2월에 63명 됐습니다. 그리고 치대도 지금 이제 39명으로 잡아놨었는데 실제 2월은 2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학생들이 느끼시기에 되게 2월에 적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대도 정시로 적었습니다. 서울대 정시로 적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큰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통합 수학 되면서 제주 충족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정시율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 영향이 2023 정시대로 이어지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죠?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조건이 똑같으니까. 조건이 똑같으니까 특별히 뭐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시 2월 인원은 그렇게 뭐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 뭐 두 번째 질문인 이제 의도를 제가 파악하느라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서울대 문과 계열에 지원하는 학동 응시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인가? 는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서울대 이제 인문 쪽 학동 이제 미적분 기하 말고 학통 응시해서 이제 서울대 문과를 쓴 학생들은 찐 문과 최상위권인 거죠. 찐 문과 최상위권이라 수학 표점이 대부분 141점 이상 또는 이제 138점 이상입니다. 그게 원점수로는 96점, 92점 정도예요. 근데 이 수치가 예전 수학 나영,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수학 나영 때 거의 96점, 100점보다 오히려 더 위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통합 수학 96점, 92점이니까. 소위 말해서 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점수가 같아지려면 미적 기하 기준으로도 이제 92점, 88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같아지는데 문제는 미적분 기하 기준으로 92점 정도 이상이 나온 학생들이 서울대 인문 정도를 지원하려면 연고대, 공대, 소위 말해 연대 전학이가 돼야 돼요. 연대 전학이가 돼야 되는데 연대 전학이랑 서울대 영어 교육과 이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 생각대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생각대로 되진 않는데 생각대로 가진 않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연대 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문 교차하려면 제6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연고대에 비해서는 서울대가 교차진이 좀 적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대 학통 응시자들이 수학 표점이 높고 이제 그 정도 점수가 되는 이과 학생들은 굳이 이제 서울대 교차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서울대는 교차진이 적지만 그럼에도 이게 작년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 설명할 때로 사실 이제 띄운 화면인데 이제 8명 뽑는데 모의 지원 상황이에요. 이게 모의 지원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히 많죠. 많기 때문에 뭐 서울대도 교차 지원이 적진 않았다. 이건 그냥 제외국어 봐둔 거죠. 제외국어 받은 거죠. 8등급, 7등급. 이런 식으로 봐두고 이제 지원한 건데 이제 적진 않았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은 보통 이제 교차 지원을 이제 염두하는 학생들은 보시면 이제 문과랑 이과랑 좀 반영비율이 달라요. 특히 이제 연대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가탐이랑 사탐이 상이하게 지금 반영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 하려면 사실은 좀 국수는 점수가 괜찮고 탐구를 조금 소위 말해 못 본 학생들이 교차 지원에 보통 유리해요. 보통 이제 보통 문과 쪽이 좀 이제 탐구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좀 교차 지원 많이 했죠. 이건 작년 반영비율인데 성대는 올해 이제 2023에 반영비율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뭐 참고하시고요. 일단 연고대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 이슈 때문에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했죠. 상경 쪽 응용통계학과 이런 경우에는 토토님도 보시다시피 이거 보세요. 지금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이 다 이과거든요. 파란색이 다 이과고 이제
상경 쪽은 사실은 원래 좀 교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잖아요. 네. 상경 쪽은 이제 특히 응용통계가 이런 쪽은. 그쵸. 예. 네. 참고로 응용통계가 작년 문과 1등입니다. 연대에서. 상경 쪽만 그런가. 네. 예. 했더니? 했더니 이제 영어 영문학과로. 이거 지금 자연이 더 많은 거죠? 네, 자연이 더 많습니다. 인문보다 지금 보시면, 아니 그림만 보셔도 네. 지금 자연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예상치 못했던 건데 과연 입강생들이 이제 어문 쪽까지 네. 지원을 많이 할까라고 이제 뭐 첫 해니까 작년에 첫 해니까 몰랐잖아요. 네. 근데 네. 갔어요. 의외로 다들 네. 많이 어문 쪽을 지원해서 지금 판이 조금 많이 깨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조금 이어질 거냐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좀 추세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학동 학생들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게요, 선생님, 네.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나눴던 얘기인데 네. 이 친구들이 어차피 2023에 다시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과로 다시 수능을 본다는 얘기죠. 네. 네. 이과로 다시 갈지, 네. 문과에 있어서 뭐 경제 경영을 갈지, 네.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 열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변수에서 나중에 이제 또 답변 중에 하나 있는 이제 추합과도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인문 같은 경우에는 네. 추합이 이제 안 돌았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랑 작년이랑 또 상황이 똑같잖아요. 네. 작년이 똑같기 때문에 또 이제 입결을 보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할 건데 올해는. 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교차 지원이 적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조금 소폭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교차 지원이. 네, 교차 지원이. 네. 물론 수능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이제 작년 어려웠죠. 작년은 저도 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제가 한복판에 있잖아요. 제가 또 네. 한복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다 네, 힘드셨죠. 네, 당연히 다 힘들었죠. 근데 네.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 데이터가 좀 있고 추합 네.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조금 가늠이 이제 되는 작년보다 거. 조금 가늠이나 예측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네. 네. 제가 딴소리 하면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